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그러니까 김문수와 한동훈이 3차 경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홍준표와 안철수가 탈락을 했습니다. 모두들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여러 곳의 여론조사 결과도 이렇게 가리키고 있었고, 김문수와 한동훈이 최종 결선 투표에 진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토론회를 한 차례 갖고 또 이번과 같이 50대 50 이런 식으로 당원 투표, 국민 여론조사 해서 5월 3일 최종 후보로 한 사람이 선출이 됩니다. 이 경선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 4명의 후보 모두 대선에서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그래야 지금 지지자들도 모두 한마음으로 뭉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김문수 모두 하나가 돼서 경쟁자라기보다는 이제 이재명을 제압하는 데 모든 힘을 모으자라고 했고, 홍준표 후보는 이것으로서 이제 정치 인생, 정치 역정을 내려놓는다. 이번 대선에서는 자신의 역할은 끝났다라고 했는데, 이번 대선의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니죠. 홍준표 후보의 그 개성 있는 또 매력, 이런 걸로 해서 홍준표는 확실한 팬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계속해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을 모두 의식해서 김문수, 한동훈 모두 2차 경선, 3차 경선 진출 이 인사말에서 모두 홍준표, 안철수를 거론을 했습니다. 모시고 잘 하겠다. 지금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자, 최종 이제 후보로 누가 선출될 것이냐. 저는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송은재 TV는 누구 개인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지금 가장 훌륭하고 좋은 후보냐라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송은재 TV가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을 보고 또 많은 분들과 이렇게 의견 교류를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역시 이번은 김문수 후보로 힘을 몰아주지 않겠느냐. 당원들이 전략적인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힘 지지층 많은 사람들이 김문수로 압도적인 지지를 몰아줄 것이다. 또 몰아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제가 굉장히 일찍부터 이런 결선 투표를 만든 것이 많은 부작용도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옳은 방향이다. 김문수와 한동훈이 아마 결선 투표에 오르게 될 것이고 그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계엄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인정을 하지만 이 탄핵에 대해서는 찬반이다,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다. 거기서부터 나뉘게 되고 또 가장 중요한 이 빅텐트입니다. 후보 단일화를 놓고도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지만 이걸 두고도 김문수는 적극적이고 한동훈은 소극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층도 나뉘게 되는 것이죠. 4강 대결에서도 김문수와 홍준표가 한 색깔로, 한동훈과 안철수를 한 색깔로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꼭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이제 3차 경선에서는 이게 모두 또 통합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여론조사는 또 의미가 없다. 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출발하는 것이고 다시 헤쳐 모이게 될 것입니다. 한동훈은 참 뛰어난 정치적 자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의문을 표시하는 것은 왜 빅텐트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느냐. 이제 바뀔 것이냐 지켜볼 부분인데 좀 바뀌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빅텐트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고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는 확실한 빅텐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는 지금 착착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낙연의 존재감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낙연이 이 빅텐트에 함께 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으로는 절대 안 된다. 이재명의 집권만은 막아야 한다. 가장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이 이낙연입니다. 국무총리까지 지냈고 전남도지사, 국회의원. 이낙연이 빅텐트에 합류하기로 한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빅텐트에 이렇게 이준석, 이낙연 모두 합류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선수가 누가 될 수가 있느냐?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가 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김문수, 홍준표도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문수 나가 아니어도 괜찮다. 이재명을 제압할 수 있다면. 홍준표도 그랬습니다. 모두 내려놓겠다. 이재명을 제압하는데 모두가 한마음이 되자라고 했습니다. 홍준표도. 이런 자세가 맞지 않느냐. 한동훈도 바뀌기를 바라고 한동훈이 실수를 한 부분, 전략적인 실수를 한 부분, 그러니까 빅텐트에 대해서 한동훈으로서는 좀 반감을 가질 만합니다. 자신의 스타일도 아니거니와 전략적으로도 이건 뭐 한동훈 죽이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이 빅텐트에 대해서 제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한동훈이 태도를 바꾸기를. 그런데 끝까지 지금까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빅텐트가 한동훈이 반감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오히려 한동훈이 이 딛고 일어서는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빅텐트의 의도가 어디에 있건 당원들과 국민의힘 지지층이 굉장히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에 대해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로도 한덕수는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 누구보다도 거의 더블 스코어로 앞서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바뀌게 될 겁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이 되면 달라지게 될 것이고 빅텐트 논의 과정에서 또 달라지게 될 겁니다. 한동훈은 지금 굉장히 큰 규모의 한동훈을 반대하는 소위 배신자 이야기까지를 하는,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 한동훈을 반대하는 많은 당원들과 지지층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이 그러니까 최소한 죽어도 한동훈은 안 된다가 아니라 그래 한동훈보다 다른 김문수가 더 나으니까 한동훈도 기회를 가질 만한 자격은 되지. 이 정도라도 돌려놓을 어떤 전략적인 메시지가 나왔어야 합니다. 그 부분을 한동훈이 내지를 못했다. 계속해서 자신이 오르니까 따라와야 된다라는 식이 되면 참 당원들은 이 빠른 시간 안에 많은 것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요. 그러니까 빅텐트를 통해서 한동훈이 자신에 대한 이 부분을 넘어설 수 있는 계기로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빅텐트에 반대하지만 완전히 자세를 바꾸겠다. 당원들의 뜻이라면 당원들의 뜻에 따르겠다. 그래서 이 빅텐트를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에 대한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반 이재명 아닙니까? 반 이재명의 뜻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자신이 지금 생각하는 비전, 이기는 전략,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되고 그 다음에 배신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가 그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빅텐트에 대해서. 빅텐트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지금 한동훈이 갖고 있는 지지율, 이 정치적인 잠재력으로 빅텐트 없이 어떻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지 국민의힘 경선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문수는 그런 부분에서 전략적 선택을 했고 이 구도 싸움에서 일찍부터 앞서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안정감을 주고 있고 전체를 이렇게 갈라져 있는 보수 우파를 모두 통합시키는 데는 김문수가 보여준 리더십이 적합하지 않겠느냐. 물론 김문수도 더 나아가서 한덕수와의 후보 단일화, 그 다음 이제 한덕수도 후보가 되든 되지 않든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빅텐트를 꾸려야 합니다. 이낙연까지 빅텐트를 꾸리는 이런 작업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최종 김문수가 될지 한덕수가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어쨌든 3차 경선, 이 결선 투표에서는 김문수로 지지율을 결집하는 것이 김문수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이재명을 꺾는 확실한 후보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그게 가장 전략적 선택 아니겠느냐, 현명한 선택 아니겠느냐라는 점을 짚어두고요. 한동훈의 태도가, 자세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오늘 당선 소감에서 김문수 후보와는 경쟁이 아니라 화합하는 차원에서 3차 경선을 이끌겠다, 3차 경선에 임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한 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김문수 한동훈의 결선 투표라면 빅텐트를 통한 반 이재명 또 국가 비전을 통합하는 이런 확실한 후보를 만들어내는 데는 김문수로의 지지율 결집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읽히는 2차 경선 결과였습니다. 내일 또 토론회가 열립니다. 치열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수준 높게 경쟁해야 합니다. 품격 있는 경쟁을 통해서 지지자들이 모두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는 대목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김문수 한동훈이 결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홍준표 안철수 아쉽긴 하지만 또 분명한 것은 이번 경선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홍준표 안철수가 좀 잘 못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게 선거라고 하는 것이 시대 정신, 그 상황에 맞는 이 빠른 변신, 전략, 그 다음 기본적으로 꾸준하게 당원들과 지지층에 호소해온 자신의 이미지, 이런 부분들이 또 준비를 얼마나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모두 작용을 합니다. 바람직하고 예상했던 결선 투표, 결선 경쟁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김문수 한동훈으로 모두 이제 지지가 다시 결집해서 마지막 용광로처럼 하나로 융합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김문수로의 지지율 결집을 생각을 하면서 한동훈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한번 지켜볼 대목이다, 이렇게 읽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